어서 오세요. 국어의 모든 것 나란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재교육 출판사 노미숙 씨가 대표 저자로 있는 천재교육, 천재 노미숙, 네, 1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아름다움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봄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나무. 이 시는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사실상 핵바 버전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느 버전으로도 충분히 아 그러니까 굳이 간략하게 동영상을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설명이 간략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설명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이 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한 5번씩 읽었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나무 이상곡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여기 옆에다가 쓸게요. 옆에다가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는 어떤 삶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는 삶의 자세. 근데 희망을 갖는 삶의 자세를 무엇을 통해서 말해주냐 그거야.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나무를 의인화 시켰거든요. 의인화. 그래서 여기에 시련과 그 다음에 고난과 그 다음에 역경 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죠. 이런 어려움을 다시 인내하거든요. 인내 함으로 해서 어떤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갖다가 얻어내거든요. 이 소중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인내 이것을 통해서 희망을 갖는 삶의 자세를 갖다가 갖자라는 주제의식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에서 여러분들이 중요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의인법에 대해서는 꼭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만 같아요. 의인법.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중시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내용상의 아름다움도 좀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 1번의 의인법과 맥락이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표현상의 아름다움 요 세 가지의 것들만 좀 집중해서 본다면 봄나무 이상국 시인의 봄나무는 충분히 정복이 가능한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짜 별거 없어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별거 없습니다. 나무는 몸이 아팠다고 얘기합니다. 왜 아픈지 이유를 말하겠죠.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곳이나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이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답니다. 사실 근지럽다라는 표현을 간지럽다는 표현하고 이렇게 같이 쓰곤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알기로는 근지럽다라는 표현이 좀 더 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작은 의미로 간지럽다는 의미를 쓰는데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 근지럽다는 표현도 표준어입니다. 네, 뭐 방언 뭐 그런 게 아니고요. 표준어 맞습니다. 사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대요. 어쨌든 이게 그 결과라고 본다면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 밑에 나옵니다. 이 밑에 원인이 나오거든요. 원인 한번 볼게요.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우내 몸을 덮이던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살을 내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았기 때문이다.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의 원인? 여기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다. 여기 아프고 근지러운 결과에 대한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특히나 요 때문이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원인 1, 그 다음에 원인 2가 되겠죠. 원인 1이 될 것이고 원인
2가 될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곳들이나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이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답니다. 이 원인 1과 원인 2 때문에. 간단하죠? 별거 없습니다. 굳이 필기할 곳 찾자면 뭐 여기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자습서엔 이렇게 써 있어요. 나무의 몸이 아픈 자리 1번, 2번 몸입니다. 몸. 네.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좀 더 확대할게요. 자, 요렇게 네, 살을 내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이게 겨울 동안 나무가 견뎌낸 시련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견디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놓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습서에 써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음.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게 이 시의 가장 키포인트, 가장 큰 주제, 핵심 주제 의식이거든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를 통해서 인내를 하게 되면 어떤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마음에 헌데 밑에 써있죠. 살갗이 헐어서 상한 자리. 그 헌데 자리가 아플 때마다 그나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 이 이파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 이파리가. 그러니까 얘가 말하자면 소중한 것인 거고 아니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이거면 이제 시에 대한 설명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잖아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는 자세를 통해서 소중한 것을 갖다 얻어내는. 그래서 희망을 갖는 삶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 일련의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희망을 갖는 삶의 자세를 우리는 갖자라는 걸 주제의 의식으로 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다가 뭐 살을 덧붙인다면 여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란 다음에 이 시 안에 등장했던 시어를 갖다 쓴다면 살을 애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살을 애는 바람과 외로움. 이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었다는 것이죠. 나무에게 있어서. 근데 그것을 인내하고 나니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는데 이 소중한 것은 뭐다? 이파리다. 알겠죠? 이파리. 그것이 소중한 것.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갖는 삶의 자세를 갖자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강조했었던 이 의인법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이 시 전체가 다 의인법입니다. 나무가 몸이 아팠다. 몸이 아픈 것은 몸이 아프다고 느끼는 건 물론 모든 동물들이 느끼겠지만은 좀 이런 표현들 상처를 입은 곳,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모두 마치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인 양 표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의인법입니다. 혹시 완전히 아직까지 기초도 모르는 친구들 있을까봐 말하지만 일단 의인법이라는 것은 의인법의 조건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동작이어도 되고요. 사람의 어떤 생각과 같은 것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나무가 겪고 있는 어떤 일련의 모습들이 모두 사람처럼 표현되기 때문에 의인법을 사용해야 했다는 거예요. 의인법.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근지러웠다는 것은 뭐 그것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 물 또한 어떤 의인법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봐봐요.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우내 몸을 덮이던 물이 뭐라고 하냐면 갑갑하다고 했대요. 물이 갑갑하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처럼 표현했죠? 얘도 의인법이에요. 얘도 써줄까요? 얘도 의인법이에요. 얘도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이것도 의인법입니다. 다 의인법이에요. 대부분이 의인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스스로에게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죠? 뭐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했다는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을 했다잖아요. 의인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서 표현상의 아름다움과 내용상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정리해 줄게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의 아름다움은 시련을 견디며 이파리를 피워내는 나무의 모습에서 숭고함을 느낌. 됐죠? 이 숭고함이라는 것은 그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자면 뜻이 높고 고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일련의 모습들이 상당히 우리는 본받아야 될 정말 뜻이 깊고 높은 본받아야 될 정말 교훈적인 자세다, 숭고하다 라고 느끼게끔 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용상의 아름다움입니다. 표현상의 아름다움은 이렇습니다. 힘들 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픔을 극복하고 이파를 피워내는 나무의 모습을 사람처럼 그려낸 표현에서 감동과 생생함을 느낄 수 있음. 쉽게 말하자면 됐고 어쨌든 쉽게 말하자면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의인법입니다. 의인법. 의인법이 있다. 그게 표현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게끔 해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통을 견뎌내고 가치 있는 것을 읽어낸 나무의 모습을 사람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아름답다. 의인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 얘기입니다. 네. 됐죠? 자, 그러면 핵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써줄게요. 네, 다 썼습니다. 갈래, 자유시입니다. 형식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시겠죠? 그 다음에 성격은 의지적이다. 의지적이잖아요. 사실 그 어떤 어려운 혹독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 상황을 견뎌내고 의지적으로 견뎌내고 함으로 해서 어떤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을 갖다가 읽어낸 그런 자세는 아주 의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적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죠. 때문에 교훈적입니다. 주제는 아까 말했지만 시련을 견디며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특징은 나무의 모습을 의인화했다. 의인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의인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자습서에. 몸이 아픈 나무의 상황과 원인, 아플 때마다 나무가 한 일을 제시했다. 뭐, 원인과 뭐, 그 다음에 그때그때 나무가 했었던 일을 갖다 제시했다. 뭐, 굳이 특징 쓸 게 없어서 지금 이걸 갖다가 자습서에서 넣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네. 무시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시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 내신다면 의인법 빼고는 딱히 낼 게 사실 없어요. 뭐 만들어내면 뭐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통된 그 시험거리는 의인법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내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시에서는요. 근데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시가 쉽거나 해석이 뭐 어쨌든 무난하다고 해서 그 시가 수준이 낮은 건 아닙니다. 네. 뭐, 되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뚜렷한 주제를 가진 시를 많은 독자들에게 쉽게 읽힐 수 있는 시를 만들어내는 시인이야말로 정말 뛰어난 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선생님은 보고 있거든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 정말 좋습니다. 네. 가르쳐 주고자 하는 어떤
교훈적 메시지도 있는 이 시. 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이 심미적 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고 싶은데, 심미적 체험이라는 게 이 교과서 안에서도 이게 잘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아름다움, 숭고함, 비장함, 조화로움, 우스꽝스러움의 다양한 정서를 느끼는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어.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읽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잖아요. 이게 재밌든 재미없든 아니면 우스꽝스럽든 아니면 정말 고결한 느낌을 느끼든 간에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같이 심미적 체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문학적 아름다움을 갖다가 느낄 수 있는 그 체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습 목표가 심미적 체험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줬는데, 이 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심미적 체험을 느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되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그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 겪지 않고 열심히 쉽게 따라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강의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